자, 2026년 3월 3일이 계기월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죠. 네. 보름달이 뜨는데, 이제 계기월식이니까 이 보름달이 이제 붉은 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 붉은 달 못 보면은 그 다음은 2028년도에 뜬다고 하니까 한번 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기월식의 시작은 20시부터 대략 20시부터 21시, 그러니까 밤 9시가 되겠죠. 이때까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최대 월식 시간이 20시 30분 정도, 8시 반, 밤 9시, 8시 반 정도. 총 다 해서 대략 1시간 정도 이 붉은 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가 이제 병원년이죠. 26년. 3월 3일이 이제 병자일입니다. 병자일. 자, 지지로는 자수, 어두움을 깔고 있고, 천간으로는 병화, 큰 태양이 떠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붉은 달의 이 형상과 굉장히 어울려 보이기도 하네요. 내가 처한 현실이 어둡다 보니까는 더 돋보이는 이 병화의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통 이 양기운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 이 병화를 더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경금이 옆에 있다 있는 거는 약간 이제 반사파 같은 느낌도 있죠. 반사판. 그래서 더욱더 돋보이게 한다. 물론 이 무술의 모습은 약간 이 태양을 좀 흐릿하게 하는 모습도 갖고는 있긴 합니다. 열기를 약간 보존한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은 오히려 약간 흐릿하게 한다, 힘을 빼게 한다,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정월 대보름에 이 정월의 한자 뜻을 보면은 발을 정자에 달월자를 써가지고 약간 바른 기준을 세우다, 바로 잡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 월은 그냥 시간의 단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월이 무엇을 만나냐? 자, 이제 보름이라는 이 단어를 만납니다. 자, 근데 이 한자로는 찰만과 마찬가지로 달월 해가지고 만월로 씁니다. 자, 이 뜻은 가득 차다, 넘치다, 완성이 되었다. 이것 또한 시간을 뜻하고요. 시간의 단위. 자, 보름은 음력으로 한 달의 가운데인 15일, 즉 달이 가장 둥글게 차는 시점이다. 한자어로는 만월 또는 망월, 가득 찬 달을 의미한다. 자, 한 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완성하고 확정하는 순간이다. 자, 우리는 그 정월 이제 대보름, 보름이라고 쓰는데 한자어로는 이제 만월 또는 망월 이렇게 쓰죠. 자, 이거는 이제 문서 기록용이라고 합니다. 문서 기록용. 이렇게 가득 찼다, 무엇이 이 달이, 이런 문서 기록용을 썼던 것이고, 이 보름은 우리가 일상생활용, 그러니까 이 보름은 이 숫자, 뭔가 뭐 기록 이런 의미보다도 약간 의미, 형상, 형태 이런 걸 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키가 크신 분을 만나면 당신 키가 189.8이군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키가 크시네요, 이렇게 편하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적으로 부르는 단어 보름, 뭔가 달이 부풀어 오르다.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왜 설보다 정월 대보름을 더 무겁게 봤을까? 자, 설 같은 경우는 이 시작을 또는 열림을 알리고요. 정월 대보름은 고정시키다, 각인시키다, 자, 이런 걸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생지가 있죠. 생지, 왕지, 묘지. 계절을 치자면은
봄이다. 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봄은 이제 목이죠. 그럼 생지는 이제 임목, 왕지는 묘목. 묘지는 이거는 이제 방합 기준입니다. 이제 진토. 자, 생지는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왕지는 이제 유지 보수랍니다. 유지라고. 묘지는 이제 하락을 갖죠. 그래도 왕지는 뭔가 멈춤을 뜻해요. 가득 찼으니까. 가득 찼으면은 그 다음 할 일은 내려갈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은 뭔가 고정시킨다, 각인시킨다 이런 말이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시작은 흔들려도 보름에 굳어진다 라고 봤고요. 자, 어쩌면 이제 정월대보름 뭔가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따 이제 오곡밥의 의미도 한번 볼 텐데 여기 보면은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음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린 가득 찼기 때문에 비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라는 걸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름달 보면서 또 소원도 비루잖아요. 자, 한 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이제 완성시키고 확정을 한다. 그럼 나의 다짐을 맺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소원 비를 때 뭐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 이러면은 이 소원이 약간 변질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득 찼다는 거는 이제 곧 하락을 뜻하고 이제 비우라. 그래야 다시 새로 가득 찬다. 자,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는 더더욱 가득 채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비우고 나의 다짐. 뭐 기독교 관점으로는 뭐 이렇게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역 개로는 이제 뇌화풍이라는 게입니다. 뇌화풍. 이제 우리가 우레, 뭐 번개 이런 뜻 있죠. 그리고는 이제 양목입니다. 목균을 담고 있고, 자, 밑에 화개는 이거는 삼리화. 그래서 이거는 화, 즉 불기운을 뜻해요. 그리고 이 형상은 보름달이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활기차고 이런 뜻을 담고 있고 약간 풍요로움을 좀 담고 있습니다. 소원성취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기운이 있을 때는 이제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오버하면은 오히려 있는 것도 더 망칠 수가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는 몇 가지 이제 행위가 있는데 이제 부스럼 깨기가 있죠. 부스럼 깨기는 이제 단단한 것을 먼저 깨트린다. 그래서 약간 그 액땜의 느낌이 있죠. 액땜. 한 해의 고통, 막힘을 선제적으로 해소. 올해는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신체적인 선언. 네, 몸으로 운을 여는 의식이다. 파이팅 하자. 네. 자, 오곡밥의 의미. 혼자 먹지 않고 나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오곡밥 안에는 이제 한 가지 곡식을 먹는 건 이제 편중된 기운이라고 하면은 이 오곡밥처럼 여러 가지 곡식을 나눠서 먹으면 오행의 균형을 이룬다. 자, 한쪽으로 쏠리지 말자. 이제는 균형을 이루자. 올 한 해 파이팅 하자. 계속 이런 다짐적인 모습이 좀 담고 있죠. 몸으로 운을 여는 의식. 자, 독점하면 막히고 순환하면 커진다는 사고방식. 너무 평중되지 말자. 자, 오곡밥을 오행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찹쌀은 색깔로는 백색이고요. 그리고 오행으로는 토,
꽃 중심 조화, 전체를 묶는 힘 이런 거 담고 있고요. 팥은 적색으로서 오행으로는 화기운, 액을 막아주고 뭐 정화 병기 제거. 자, 조는 황색으로서 토기운, 기초 체력, 지속력을 뜻합니다. 수수는 젓갈색이면서 화기운, 혈기순환, 재난 차단. 자, 콩, 서리태 검정콩, 흑색이면서 수기운, 생명력과 신장 저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오곡밥의 핵심은 토를 중심으로 화와 수를 보강하는 구조다. 였고 오곡밥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목과 금이 없습니다. 자, 이 목은 이미 그 봄의 기운이 자연에서 충만. 그래서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굳이 더 안 넣어줘도 된다. 자, 금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이 목을 자르잖아요. 그런 절제, 죽임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봄날 목은 옥토 속에서 화기운으로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적당한 수기운을 품고서는 근데 금기운이 와가지고 이 금극목으로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는 이 금기운에 관련된 건 좀 배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목기운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먹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의미적인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쩌면 옛 선조분들이 굉장히 지혜롭죠. 예, 선조분들은 이런 명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우리 일생활에 적용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뭔가 디지털이 생기면서 그 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옛날 분들만큼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옛 선조들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과 대화를 나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니터와 보면서 이 모니터에 있는 세상을 다 믿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진짜는 이 하늘이 변하고 자연이 순환하는 게 이게 진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짜 세상, 가짜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평중됐다면 이런 균형을 위해서 이런 명리학적인 게 동양 철학이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린 가끔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3월 3일도 붉은 달이 떠오르니까 왜 붉은 달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이런 과학적인 측면 말고요. 그냥 정말 뜬구름 잡는 이상한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린 계속 하늘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본다는 것 자체도 원래 이 점성술, 점성학 이거 역시도 그 뭐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도 이걸 너무 나쁘게만 그냥 치우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늘에 묻다. 지금 비가 올라고 합니까? 더 오려고 합니까? 지금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하늘 묻는 행위입니다. 나를 알고자, 나를 깨닫고자 지금 이 하늘 가운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느끼고자 그래서 내가 전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멈춤을 갖고 쉼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걸 알고자 하는 게 올바른 사주의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는 이제 병오년이죠. 자, 이 화기운이 천간지지 아주 왕하게 들어온 해입니다.
자, 화일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경 겁제, 비겁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이 힘들다 또는 사람이 힘들다 또는 내가 보인다. 보인다는 건 약간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단어만 쓰면은 뭔가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뭐 몸을 띈 만큼 얻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죠. 뭔가 뺏고 뺏길 수도 있고 내가 뺏을 수도 있고 또 이기적이다라는 거는 이제는 나를 찾고자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참아왔던 거 근데 이제는 이번만큼은 좀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좀 이런 기운이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이 과한지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일간 분들은 이제 식상이죠. 그러면 이제 번아웃.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꽃을 피울 수도 있겠죠. 나의 가치가 겉으로 확 드러난다. 하지만 내가 이제 식상을 쓰다 보니까 관과의 마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 이런 거를 과하게 쓰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 일간 분들 자, 토는 일단 요 인성을 뜻하죠. 내가 만약에 24, 25년도가 참 이 목에 압박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숨통을 좀 트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토 일간 분들도 이 오화가 얘가 겁제, 양인살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사람 공격 이건 반대로 내가 해가지고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힘듦을 얻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인성 이런 게 유리하다 보니까 뭐 승진, 취업, 뭐 공부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유리한 면모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일간 분들도 너무 조열해지면은 조금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너무 조열하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일단 건강 같은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간 분들한테는 일단 이제 관살이죠. 그렇고 지금 많이들 이렇게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자, 이거는 정말 관살 글자 그대로고요. 물론 나에게 피곤한 일도 있겠죠. 피곤하다. 피곤한 일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거를 돈과 명예로 올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관살을 쓰는 사주들은 그리고 이 돈과 명예를 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또 한편은 이 관살이 압박이 너무 크신 분들은 그러면 진짜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 잠시만 안녕. 휴식을 취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쉼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금일간 분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명예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한 해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일간 분들. 자, 수일간 분들도 이제 나에게 집중되겠죠. 나에게 집중. 왜냐면 이렇게 화가 강해졌다는 거는 이제 수의 힘이 약해진다. 내가 조금 하락세로 내려간다. 그때서 내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온 세상에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락한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건 내가 느끼는 거지 이 세상은 수를 찾게 되죠. 어딨어 이렇게 어디 간 거야. 그리고 또 수생목이 잘 되신 분들이면은 이 화기운은 재성을 뜻하고 나의 목표를 뜻하기 때문에
정말로 보름달도 뛸 수가 있겠죠. 네, 소원 성취. 그런데 이제 이 토기운들, 특히 천간에 떠있는 이런 토기운의 압박이 좀 있는 명식인 분들은 그 지지로 오화가 이렇게 강력하고 오기 때문에 약간 그 누적된 아픔이 조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누적된 아픔이 아니죠. 약간 무게감, 네, 이런 게 조금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금일간 분들과 마찬가지로 수일간 분들도 약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적당히를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3일은 이제 정월대보름에서 개기월식 붉은 달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밤 8시 30분에 가장 이걸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8시부터 개기월식 시작이 되니까는 이때부터 한번 지켜보면서 올 한 해의 다짐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널이었습니다.